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주연입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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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오늘은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남성 관련된 거를 좀 많이 위주로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진짜 정보 제공과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좀 시각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사실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이유와 해결 방법,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연구와 영양요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영양요법은 제가 이제 약사니까 추천해드리고요. 또 병원에 가셔서 호르몬요법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나이가 들면서 여성들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현상은 호르몬 변화, 심리적인 요인, 또 신체적인 건강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실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서 성욕이 감소하게 됩니다. 남성분들은 이렇게 차차차차 감소를 하는 반면 여성분들은 호르몬이 확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의 각 급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이제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폐경이 가까워지면서 여성들의 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호르몬 변화는 곧 성욕 감소, 또 질 건조, 또 탄력 저하를 유발해서 성관계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활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 성관계를 할 때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2016년 발표된 The Journal of Women's Health의 연구에 따르면요, 폐경기 여성의 약 50%가 성욕 감소 및 성교시 통증을 호소하고 이로 인해 성적 활동이 줄어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제 호르몬 대체 요법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고요. 실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이런 호르몬제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르몬 변화와 더불어서 심리적인 요인과 정서적인 피로도 한 몫을 차지를 하거든요. 정서적 피로와 스트레스는 성욕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중년 이후 여성들은 자녀 양육을 해야 되죠. 직장 생활 하는 분도 있죠. 저처럼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또 가사일, 보통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오는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서 성적 활동에 대한 흥미를 또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3년 연구에서 코티졸,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졸의 수치가 증가할 때 성적 흥미가 감소하고 이는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스트레스 관리는 성적 건강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한 일을 더 많이 생각을 한다든가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또 운동 등의 활동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죠. 성적 유대감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의 이 감정적 친밀함은 성욕과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이 감정적 유대감이 높아질수록 성적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마음이 통해야 또 그게 더 좋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인 건데 이 감정적 교감과 열린 소통을 통해서 부부간의 성적 유대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서로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거나 서로에 대한 정기적인 스킨십을 실천하는 것도 성적 유대감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제 고객분들도 그렇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각 방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같은 방을 쓰신다 하더라도 침대를 2개 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물론 잠자리 그런 코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큰 침대에 같이 주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제 부부간의 룰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각 방을 쓰는 순간 되게 좀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는 이 성건강과 신체 건강의 연관성이 사실 있습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만성적인 질환은 성욕 감소와 성적 활동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요. 2014년 연구에서 비만이 여성의 성적 욕구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남성분들도 그렇거든요. 여성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은 성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생식기관의 차이이긴 한데 이제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또 호르몬의 변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축성 지렴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폐경기와 함께 이제 위축성 지렴, 막 건조하고 아프고 이런 건데 이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서 질벽이
속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성관계 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유산균이에요. 일반적인 유산균을 드셔도 되고 또 질 유산균이라고 따로 있어요. 질 유산균만 따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두 개 다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이런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그다음에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와 같은 유산균이 질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질 건강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질의 pH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유해균의 억제와 질 내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 갱년기에 유효한 영양 성분은 뭐가 있냐면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소플라본이라고 콩에서 추출한 식물성 에스트로겐, 호르몬 감소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고 성욕 회복과 질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A, C, E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비타민 E는 특히 이제 질 건조를 완화하고 피부 및 점막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항염 효과가 있고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그 균형을 맞춰주고 성욕 회복과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비타민 D입니다. 폐경 후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지키고 기분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막 우울하고 좀 불안감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도 도움이 됩니다. 이 근육의 이완, 그 다음에 스트레스 완화 도움이 되면서 이 갱년기 동안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이제 줄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에 또 이제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르기닌이 그 여성의 리비도를 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성기능을 지원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혈관 확장을 돕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서 성적 흥분 시 혈액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르기닌은 남성, 여성,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마카가 또 도움이 됩니다. 남성분들도 마카 드시면 남성 호르몬 유지에 도움이 되는데 여성분들 또한 이 여성의 성적 건강에도 유익한 영향을 마카가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마카가 갱년기 증상 완화, 그 다음에 성욕 증가에 효과적이고 피로감을 줄이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현상은 사실 호르몬 변화, 심리적인 요인, 신체적 건강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호르몬 대체 요법도 있지만 유산균 섭취, 그 다음에 갱년기 영양성분 보충, 영양요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아르기닌과 마카 같은 성욕 증진 성분을 통해서 성적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관리, 감정적인 소통을 통해서 부부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제 남성분들 중에 나는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해줄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연기하듯 일주일에 한 번은 또는 2주에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도 이런 말을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부부간의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너무 하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현명한 어떤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댓글에 어떠한 논란에 그런 거 달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편하게 이제 방송도 하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사실 노력을 해주시는 게 뭐 어찌됐든 삶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시고 결론이 생기고 해결책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